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 후 저에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건 바로 시누이입니다. 처음엔 그저 눈치 없고 해맑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가면이었고 눈치 없는 척 연기하며 저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누이를 처음 만난 건 남편과 결혼 전 상견례 자리였어요. 밝고 쾌활한 모습에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과감했죠. 새언니는 무슨 일해요? 돈은 얼마나 벌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것도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그런지 저는 당황했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 새언니는 살갑고 말 많은 성격은 아닌가 봐요. 오빠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는 성격도 털털하고 말도 많고 부침성도 좋았는데. 라며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남편은 야, 너 조용히 안 해? 라며 시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색하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왜 꺼내니? 라고 나무라자 시누이는 불편했으면 미안해요. 라며 해맑게 웃기만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누이가 그냥 눈치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두 눈치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더 가관이었던 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누이가 입고 온 옷이 거의 신부 드레스급인 하얀 원피스였거든요. 누가 봐도 주인공처럼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하객들도 웅성이고 사진 찍어주시는 분도 헷갈렸을 정도예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깜짝 놀라 시누이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그런 옷을 왜 입고 왔냐고 물었는데 왜? 결혼식은 행복한 날이니까 밝은 옷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능청스럽게 웃어 넘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누이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남편 옆에 바짝 붙어서 마치 자신이 신부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장면은 아직도 제 결혼식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지우고 싶어요. 결혼 후 저와 남편은 일이 바빠서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만에 휴가를 맞춰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죠. 제주도로 가기로 했고 저희는 들뜬 마음으로 여행 가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여행 가기 이틀 전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로 제주도 관광지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걸 시누이가 보고서는 둘이 제주도 가? 라고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다녀오기로 했어. 라고 남편이 말하자 시누이는 나도 제주도 진짜 가고 싶었는데 마침 나도 연차 쓸 수 있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끼워줘. 라며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희는 멈칫했습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빠서 둘이 있을 시간이 많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 둘이 오붓하게 다녀오려고 계획한 거야. 그런데 네가 끼면 분위기가 깨지지. 저는 시누이가 남편의 말을 듣고 알겠다고 하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뭐가 문제야? 나도 가족이잖아. 라며 이야기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가씨, 저희도 저희 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자 시누이는 얼굴빛이 확 달라지더니 그래서 나 데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너랑 같이 가기 싫은 거 맞아.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만해. 남편의 말을 들은 시누이는 그래. 둘이서 재미있게 놀다 와라. 결혼했으니까 여동생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지? 라며 화를 내고서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누이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오빠라도 결혼하니까 나 같은 건 동생 취급도 안 해주네. 남편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저희는 불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몇 달 전 저희 부부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거실에서 쓰던 테이블이 낡아서 버리고 새로운 테이블을 찾아보던 중이었어요. 이사한 집에 온 시누이가 거실을 보더니 테이블 새로 사야 된다며? 내가 하나 사줄게. 분위기 좀 살려야지. 라며 자신이 테이블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테이블이 배송이 됐고 저와 남편은 당연히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죠. 그리고 주말에 시누이를 불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줬어요. 식사하는 동안 계속 시누이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했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시누이와 만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누이는 집에 올 때마다 역시 테이블 덕분에 집 분위기가 사네. 내가 집 인테리어랑 맞게 잘 골랐네.
라며 생색을 냈어요. 처음엔 귀엽게 봐주고 넘어갔죠. 하지만 새언니는 보는 눈이 별로 없나 봐요. 그때 언니가 보여준 테이블 샀으면 집 인테리어 다 망칠 뻔했다니까. 계속되는 신우의 생색과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라고 말해도 신우의 생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사 선물로 테이블 해줬잖아. 나 조금 있으면 생일인데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가방이 있었거든? 이거 사줘. 신우이가 보여준 가방은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사준 테이블의 몇 배는 비싼 가격이었죠. 남편은 곧장 신우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우리가 사주기엔 너무 비싸. 다른 선물로 생각해봐. 그러자 신우이는 얼굴이 굳더니 둘은 회사 다니면서 돈 벌잖아. 나는 없는 돈 모아서 테이블 선물해준 건데 겨우 밥 한 번 사준 걸로 끝내겠다고? 라며 서운하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래도 지금 이 가방은 너무 비싸다라며 달래고 설득해도 신우이는 서운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SNS에 저격글이 올라왔죠. 사람들 앞에서만 고마운 척. 진심으로 다가갔던 나만 바보네. 이제는 누구한테도 기대하지 말아야지. 저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우이는 좋은 일을 해주고도 결국 저희 부부에게 미움만 사고 있었죠. 하루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른 몸이 스트레스였고 콤플렉스였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살 좀 쪄라.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냐. 라며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이런 것을 신우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꼭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새언니는 살 좀 찌워야겠어요. 여자가 너무 말라도 보기 안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포장했지만 매번 저를 조롱하고 깎아내렸죠. 이렇게 마르면 나중에 애 낳아도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언니는 나이도 있으니까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항상 참았지만 그날은 저도 참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살 안 찌는 게 스트레스이고 콤플렉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신우이는 얼굴이 굳더니 왜 걱정을 해줘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저는 언니 걱정되고 마음 아파서 해주는 말인데 앞으로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라며 화를 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고 저는 속상하고 저 때문에 분위기가 망가진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만 좀 해. 너는 매번 민지가 스트레스 받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 그리고 시어머니도 한 말씀 하셨죠. 그래,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은 하지 말 거라. 신우이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화를 내고 먼저 일어나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가족 식사는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우이는 항상 저희 집에 오면 제 화장대와 옷장을 뒤집니다.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화장품을 꺼내서 바르고 옷도 마음대로 입죠. 가족이니까 상관없죠? 라며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제 화장품과 옷을 보며 새언니는 이런 거 어울리지도 않는데 뭐하러 사요? 돈 아깝게. 라며 저를 평가합니다. 실컷 제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고 어질러 놓고서는 정리도 하지 않고 몸만 쏙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모든 뒷정리는 제 몫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고 그대로 대갚아주자고 마음먹었죠. 시댁에서 모임이 있던 날 집에 도착하니 신우이는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저는 신우이 방에 들어가서 아주 정성스럽게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옷장과 화장대에서 이것저것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자마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새언니 왔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가씨 방 구경 좀 하고 있었어요. 라며 하던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옷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아가씨 체형하고 안 어울리는데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샀어요? 그리고 이런 색깔은 아가씨 얼굴에 너무 칙칙해 보이는데 너무 안 어울린다. 돈만 버렸네요, 아가씨. 그리고 화장품을 손등에 발라보며 말했어요. 신우이가 항상 저희 집에서 하던 것이었죠. 신우이는 불편하다는 듯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아가씨도 항상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길래 저도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불편해요. 가족끼리 그러는 건데 뭐 어때요? 저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 신우이의 얼굴은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저는 퇴근 후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저희 저녁 먹으러 간다고 하니
자신도 온다고 했죠. 남편은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신우이도 함께 먹자며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고깃집에 왔고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살이 찐 건 아니지만 조금 통통한 편이어서 얼마 전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고기를 먹는 신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요즘에도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 뺀다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운동해야겠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신우이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가만히 있다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신우이가 저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되갚아 주었고 신우이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가족 모임에서 마주쳐도 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물론 이 일을 겪어보지 않은 누군가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가족끼리 좀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신우이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준 것 뿐이니까요. 만약 또 신우이가 저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저는 참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 되갚아 줄 것입니다. 그래야 신우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